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 선형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형 구조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어요. 그때 이 스택 큐 데크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스택이다 큐다 데크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는 데이터가 이제 입출력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데이터 입출력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택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우리 스택이요.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생긴 거를 보고 우리가 스택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 이 위쪽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우리 스택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기억 장소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때 5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기억 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 보고 우리가 푸시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는 거, 데이터를 이제 꺼내는 걸 보고 우리가 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탑이라는 것도 있고 버텀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탑이라는 거는 이 스택 공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된 그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우리 탑이고요. 버텀이라는 거는 우리 스택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키는 걸 보고 우리가 버텀이라고 해요. 그래서 탑이라는 게 있고 버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 또 추가시키게 되면 탑이 또 한 칸 올라가겠죠. 또 그 위에다가 또 데이터를 또 삽입하게 되면 탑의 위치는 또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삽입이 될 때마다 탑은 일씩 이제 증가가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했어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게 되면 이 탑의 위치는 일씩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는 이런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 푸시라고 한다. 삭제하는 건 이제 팝이라고 하더라. 이 스택이라는 구조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더라. 그때 탑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그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버텀이라는 거는 스택의 가장 밑바닥의 위치를 우리가 버텀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을 할 때마다 이 탑의 위치는 일씩 증가가 되는 거고, 삭제를 할 때마다 이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일씩 감소하더라. 자, 그럼 이게 이제 예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CD 있죠. CD 꽂는 거 생각해 보세요. CD를 막 50장, 100장 단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이런 게 이제 달려 있고, 얘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이곳에다가 이제 CD를 넣고 꽂아가지고 우리가 CD를 한꺼번에 이제 보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첫 번째 CD를 집어넣으면 맨 바닥에 깔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CD를 집어넣으면 그 위로 올라갈 거고요. 또 내가 CD를 또 집어넣으면 그 위로 또 CD가 또 쌓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장의 CD를 넣었는데, 내가 거기서 첫 번째 CD를 내가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CD만 딱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첫 번째 CD를 빼기 위해서는 세 번째 CD, 두 번째 CD 그걸 먼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CD를 뺄 수 있다고요.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택 구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접시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의 접시가 만약에 5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접시가 5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제 접시를 엎어 놓겠죠. 그리고 또 설거지 또 하고 나서 또 그 위에 또 엎어 놓을 거예요. 또 설거지를 하고 또 그 위에 또 엎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쌓았던 이 접시 있죠? 얘를 빼고 싶어요. 빼고 싶으면 위에 거를 먼저 치워야 내가 원하는 이 접시를 뺄 수 있다고요.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스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한쪽 끝에서만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맨 처음에 이제 A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B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내가 뺄 때는 뭘 먼저 빼야 돼요? C가 먼저 빠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빠지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A가 이제 빠질 겁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순서랑 우리가 삭제할 때 그 순서를 보면 거꾸로죠. 거꾸로. 역순이죠. 그래서 내가 스택이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뺄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집어넣었던 그 데이터가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가장 처음으로 내가 삽입했던 그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가장 나중에 그 삽입된 그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가 되는 후입 선출, 리포. 우리가 last in, first out, 리포.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last in, 마지막에 들어간 게 first out, 먼저 나온다 해서 리포 구조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말로 후입 선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스택이라는 건 이제 언제 쓰냐? 이 스택의 용도요. 이 스택은 재규 호출하거나 아니면 후입 표기법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 아니면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아니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할 때 이런 것들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스택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택의 기억 장소가 총 5개가 있고요. 그때 지금처럼 3개의 데이터만 들어있죠. 만약에 여기에 4번째 데이터, 만약에 여기에 5번째 데이터까지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번째 데이터는 이제 D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5번째 데이터로 이제 E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이라는 이 구조가 꽉 찼죠. 꽉 찼는데 꽉 찬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 다음 데이터를 내가 또 삽입을 하고 싶어요. 삽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스택의 모든 기억 공간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삽입이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5개 데이터가 들어있다가 만약에 5번째 데이터도 삭제하고 4번째도 삭제하고 3번째, 2번째, 첫 번째 하고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스택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텅텅 비어 있을 때 만약에 또다시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언더플로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언더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 그 상태에서 또다시 데이터를 삭제를 했을 때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데 또 버려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스택에서는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오버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기억 장소가 꽉 차있는데 더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삭제했는데 또다시 삭제해라 그리고 삭제하는 그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때 내가 삭제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이요. 탑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된 그 자료가 기억된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요소가 탑이더라. 버텀은 뭐다? 스택의 가장 밑바닥을 나타내더라. 그게 이제 버텀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를 할 때마다 뭐가 움직인다? 탑의 위치가 움직이더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4번째 데이터가 이제 D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 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탑의 위치는 원래 3번이었는데 4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면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다? 플러스 1이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탑의 위치가 지금 4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탑의 위치가 지금 여긴데 만약에 내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탑의 위치는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해서 삭제를 할 때는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일씩 감소하더라.